네, 원래 줬다 뺏는 게 가장 아쉽다고 하죠. 어제 국내 증시가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직후에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간신히 상승 마감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유입이 됐지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군들 보시면서 오늘장 대비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주가가 잘 버텨주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2.35% 하락한 74,700원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긴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하해운, KC,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군들은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한결과컴퓨터, 흥구석유, YIK, 아프리카TV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쪽에서는 상승불이 켜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제주반도체 그리고 YIK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결과컴퓨터 그리고 YIK 같은 경우에는 이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 않으면서 어제도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한결과컴퓨터가 9%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9.2% 오른 21,2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랐던 종목군들 보시면 결국에 강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들일지라도 탄력이 오전장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퍼졌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연일 상승해주면서 8.1% 오른 106,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KC,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그리고 YIK 이렇게 4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발 훈풍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엔비디아가 PC나 노트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른바 가정용 AI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에 집중해왔던 엔비디아였는데 이번에는 소비자용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는데요. 이 로컬 AI용 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높아졌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국에서는 또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했고 따라서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CES 참가를 하는데 앞두고서 이 온라인을 통해 신제품을 공개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RTX 4060 슈퍼, RTX 4070 Ti 슈퍼와 RTX 4080 슈퍼를 공개를 하면서 메모리 입출력 속도가 강화됐다고 밝혔고요. 또 GPU 같은 경우 주로 게임용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개인용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AI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용화 기대감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2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크게 반응을 했던 그러한 섹터를 살펴볼 텐데요.
정유 관련 종목들, 정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흥하해운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8.8% 오른 3,090원을 기록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7.98% 오른 1,63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투를 저강도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2024년 내내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헤즈볼라의 또 다른 고위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이미 전면전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가 이스라엘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확전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 정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 공급에 다시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 이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유 관련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코센이 9.88%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9.84% 오른 6,360원을 기록한 가운데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그리고 JC케미칼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태영건설 우선주와 TY홀딩스 우선주 이렇게 태영건설에 영향을 받는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특히나 태영건설 우선주는 9.97% 하락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내추럴 엔도텍,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까지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는데 이 안에서 또 공통점으로 묶어볼 수 있는 게 신성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같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았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에코바이오 그리고 JC케미칼 이렇게 두 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이 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9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가 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석유 정제 공정의 친환경 정제 원료 투입 허용과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 및 재생 합성 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을 하고 친환경 연료의 개발, 이용, 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의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할 계획으로 지금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ESG 전문 기업인데 에코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환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 중에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 친환경 관련 테마에 함께 엮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테마로 함께 엮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코센과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9%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내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만한 배터리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세대 전지로 불리고 있는 바나듐 배터리가 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튬이온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요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바나듐 배터리라든지 수소연료 전지 등이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조사 기관마다 이 추정치는 다르게 집계가 되고 있지만 23년까지 바나듐 배터리의 ESS 시장 내 점유율은 30% 안팎으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듐 ESS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FP와 비교를 했을 때 LFP는 화재 위험을 줄였지만 이 효율 면에서 바나듐 배터리가 효율 면에서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열의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 출력이 리튬이온 전지보다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욱더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니온 그룹주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최대 주주인 유니온이 특수 시멘트 제조 외에도 바나듐과 몰리브덴 같은 희귀금속도 생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가 있고요. 그리고 코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나듐 배터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VRFB 전문기업 XRB의 지분 28%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바나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시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오른 데 비해서 나머지 지수들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패드워치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가능성이나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만 소폭 상승하면서 14,85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도 6%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추가적으로 1.7% 올랐고요. 5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PC나 노트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른바 가정용 AI 반도체 3종을 공개한 바가 있었죠. 소비자용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로컬 AI용 칩에 대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특히나 이 중국의 수출과 관련돼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CES 2024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우려감까지 함께 상쇄를 했고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솟구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증권가 중에 하나인 또 오펜하이머 측에서도 엔비디아를 톱픽으로 선정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의견을 보시면 인공지능의 열광이 최소 2년 동안은 유지될 것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0억 달러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걸맞게 이 빅테크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가운데 AMD 그리고 엔비디아만 함께 상승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합권 정도의 강보합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까지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어제도 국내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종목들 보시면요. MDS테크라든지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수페타시스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제장 급등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와 좀 연동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는데요. 가온칩스 대표적으로 7% 이상의 상승세로 어제 58,5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와 더불어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넷플릭스는 0.6% 정도 하락했고요. 사실 장중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482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티은행 측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시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500달러 선을 유지하긴 했었는데 시티의 분석가 제이슨 바즈넷에 따르면 올해 넷플릭스에 대한 매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분석가들의 예상이 상당히 좀 높은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내년까지 콘텐츠 투자가 월가의 추정치를 웃도는 범위 밖에 있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넷플릭스의 인수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티은행 측의 의견 때문에 오늘장 하락으로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는 콘텐츠 종목들로 함께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콘텐츠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셨을 때는 오히려 호재성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주가에 연동될지 아니면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콘텐츠 종목들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요즘 저가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뉴,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 어제장 모두 1에서 2%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다만 OTT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게 될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들 살펴보실까요? 네, 엘프뷰티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2% 정도 오르면서 15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엘프뷰티 이 종목이 지난해에 굉장히 큰 집중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수익 상승률이 100%가 넘어가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화장품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엘프뷰티는 유명한 코스메틱 제품의 저렴한 버전을 만들고 이를 틱톡에 유행시키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미국의 20대나 2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약간의 카피 제품들이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저가 위주의 화장품들이 좀 엘프뷰티에 표준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비와 더불어서 엘프뷰티가 이런 인기를 타게 됐고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들어서만 거의 161% 상승을 한 모습을 2019년부터 봤을 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자체도 55달러 선에서 145달러 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오늘장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소위 말해 저렴이 버전이다라는 점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야후 파이낸스 측의 분석도 있었다는 점 함께 눈여겨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관련된 투자 전략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최근 소비에 대한 이런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면 고가 브랜드가 아닌 약간의 중저가 제품이라든지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면서 결국에 수혜감은 OEM, ODM 종목들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함께 리스팅해 드렸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장도 화장품 종목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었는데 엘프뷰티의 주가에서도 함께 투자 전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